안녕하세요. 머선디리고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골프 시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은 골프 클럽 소비는 물론 스크린 골프, 골프장 수, 관련 콘텐츠까지 골프 공화국이라 불릴 만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MZ세대의 골프 입문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지금은 그 열기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골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중 두 곳을 한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타이틀리스트의 모에사 아쿠시네트는 필라코리아가, 테일러메이드는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테일러메이드의 향후 행보를 두고 투자자들과 사모펀드 간의 치열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일러메이드 매각 이슈를 하나하나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팀 테일러메이드에는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스코티 셰플러 같은 슈퍼스타들이 활약하고 있죠. 테일러메이드는 특히 드라이버가 유명한데 QI35, 스텔스 모델, 모두 많은 골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최근엔 타이거 우즈가 직접 참여해 만든 썬데이 레드라는 프리미엄 골프 의류 브랜드도 런칭했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손녀, 카이 트럼프도 이 브랜드의 후원을 받는 골프계의 차세대 스타입니다. 2021년 여름 한국의 사모펀드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미국의 유명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인수가는 약 2조 1천억 원. 당시만 해도 센트로이드는 설립 6년 차의 비교적 작은 운용사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저 돈을 마련했지? 라는 반응이 많았죠. 이 거래는 국내 사모펀드가 성사시킨 가장 큰 아웃바운드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거래 구조는 사모펀드 출자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을 모으고 인수금융으로 1조 원을 차입해서 나머지를 충당했죠. 이 펀드의 핵심 출자자로 FNF가 5천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같은 기관 투자자도 합류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때의 FNF는 단순히 돈만 댄 게 아니라 우선 매수권과 사전 동의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즉, 인수 시점부터 FNF는 추후 테일러메이드 경영권을 매수할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사실 처음 센트로이드는 더네이처 홀딩스와 손잡으려 했지만 막판에 FNF로 선회했죠. 약정받은 펀드 출자금이 부족해 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더네이처 홀딩스 대신 더 큰 FNF를 선택한 거죠. FNF는 MLB, 디스커버리 브랜드로 브랜드 운영력을 이미 입증했고 업계에선 브랜드 역량이나 글로벌 경험 면에서 오히려 더네이처 홀딩스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결국 FNF는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며 펀드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전략적 경영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사실 여기서 좀 껄끄러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테일러메이드 거래에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했던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뒷돈 문제가 터졌거든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되었죠. 새마을금고 산하, M캐피탈 부사장과 대체투자본부 팀장 등 관련자들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금고 자금을 몰아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투자건들 중에 테일러메이드 인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국 이들은 징역형과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보수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한 이후 테일러메이드는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센트로이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골프공, 의류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골프공 제조사 나쏘골프를 인수해 테일러메이드 볼 코리아를 설립하고 골프공 세계 점유율을 1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협업한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썬데이레드를 런칭해서 북미와 아시아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죠. 인수 당시 매출은 1조 3천억 원, 상각전 영업이익은 1,500억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상각전 이익은 3,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테일러메이드는 약 5조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만약 센트로이드가 이 가격의 매각에 성공한다면 2조에 사서 5조에 파는 정말 전설적인 엑시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통상 사모펀드의 수익 구조는 관리보수 2%, 성과보수 20% 룰을 따릅니다. 연이 퍼센트 관리보수는 펀드를 운영하는 대가로 매년 받는 수수료이고 성과보수는 투자 성공 시 초과 수익의 20%를 챙기는 보너스죠. 예를 들어 볼게요. 테일러메이드 인수가는 2.1조, 매각가는 5조라고 치면 약 3조의 차익이 발생. 대출금 1조를 상환한 후 순이익이 2조라고 가정하면 그중 약 20%, 즉 4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가 센트로이드의 성과 보수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딜 하나에 수천억 원을 벌어가다니. 테일러메이드에 5천억 원이나 투자한 F&F. 그런데 정작 최근 몇 년 주가는 조용합니다. 2021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타며 6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그 시기를 기회로 삼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너 일가입니다. F&F 김창수 회장 가족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F&F 주식과 지주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모으는 창구가 바로 비상장 가족회사 F&Co입니다. 김 회장은 F&Co의 지분을 넘기고 장남 김승범 상무는 F&Co 대표로 자리를 잡았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F&F의 2세 승계를 위한 퍼즐 맞추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테일러메이드라는 거죠. F&F 입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직접 소유하게 되면 MLB, 디스커버리, 그리고 테일러메이드까지 갖춘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휠라가 2011년에 골프 브랜드 아쿠시네트를 인수한 뒤 2016년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고 지금은 완전히 자회사로 만든 그 성공 스토리. 그렇습니다. F&F는 제2의 휠라 전략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센트로이드는 팔고 싶고 F&F는 아직 팔기 싫다. 센트로이드는 투자 회수 시점이 도래했고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높으니 지금이 딱 엑시트 타이밍이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F&F는 아직 더 성장시킬 수 있는데 왜 지금 팔아? 라는 입장입니다. 테일러메이드를 미국에 상장시켜 더 높은 밸류를 받고 나중에 지분을 사들이는 장기 전략을 고민 중이죠. 게다가 현재 5조 원에 인수하려면 F&F가 당장 수천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거든요.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지금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니 시간을 벌고 천천히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테일러메이드 인수 시 F&F가 가져간 사전 동의권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F는 매각 가치 중요한 사건에는 F&F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센트로이드는 이는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죠. 최근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 투자 회수를 위한 재무자문사로 JP모건과 제프리스를 선정했습니다. 조단위 매각 거래인 만큼 자문사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JP모건의 경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테일러메이드는 성공적으로 5조 원에 매각될까요? F&F는 테일러메이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공유 드릴 테니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댓글에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